유럽의 성장 엔진으로 불렸던 독일 경제가 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유럽 경제 성장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독일 경제가 그동안에 중국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의존해 왔는데 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서 이 독일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독일 경제 상황을 Y타임스가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가 올해 전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독일이 경제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지는 와중에 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악재가 거듭 닥쳐온 결과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러시아마저도 성장세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는데 독일이 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독일 경제는 왜 이렇게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제조업 제품 수출 호황에 안주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짚었습니다.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에 경제난에 직면했던 독일은 급속한 산업화를 진행하던 중국에 공작기기 같은 이 자본재와 차량 등을 대거 수출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빠르게 산업화하는 중국은 독일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자본재를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이 중국의 산업화를 도운 나라가 바로 독일이고 동시에 독일 경제를 호황으로 만든 장본인이 중국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독일에는 중국 투자 중심 모델이 형성되었고 그러면서 독일 경제는 사실상 중국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착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독일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안주를 하면서 독일 특유의 신산업 성장 모델을 찾는데 게을리한 것입니다. 특히 이 중국 경제가 수년 전부터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중국 경제는 점차 시들어갔고 또한 독일이 키웠던 중국 산업이 되려 독일 경제의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독일 경제는 갈 길마저 잃어버리는 운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기차 산업입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가 지닌 가능성을 무시한 사이에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거세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역풍을 맞은 대표적 회사가 바로 독일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최고 임원들은 지난달 내부 전화회의에서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 그리고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등 경쟁사의 부상이라는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지붕에 불이 붙은 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 상황을 진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몰락기를 걷게 되면서 중국 경제에 의존해 오던 독일도 더는 중국으로부터 재미를 보지 못하면서 동반 하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독일의 제조업 생산량과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2018년 때부터 이미 정체 상태입니다. 회계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이후에 독일 자동차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년간 기록한 수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20년 전에 독일은 빈사 상태였던 경제를 되살려서 세계화 시대의 제조업 강국이 됐다 그러면서 세월이 변했고 독일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키엘 세계경제연구소의 모리츠 숄라리크 이사장은 우리는 많은 도전이 있었던 10여 년간 계속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20년 전보다 국내외적 환경이 훨씬 나쁘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계 정세부터 이 독일 같은 수출주도 경제에 불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중국과 유럽연합의 고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그리고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이에 따른 서방의 제재 등으로 자유무역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일 국내적으로는 공공부문 투자 위축으로 교통, 통신 같은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됐고, 뿌리 깊은 관료주의와 비효율, 과도한 규제로 정부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기에 독일은 디지털 기술 같은 신산업 투자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와 기계, 화학 같은 구산업 위주 경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SAP만 봐도 1975년에 설립된 회사다 그러면서 독일은 그만큼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수년간 공공투자 인색한 결과 인프라가 낮고 교육 시스템이 점점 더 평범해졌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연결이 열악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독일 정부가 팩스 기기에 계속 의존하는 건 전국적인 농담거리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혁신이라든지 변화가 없이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독일을 떠나거나 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파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온테크는 독일 정부의 규제 탓에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최근 연구 및 임상시설 일부를 영국으로 이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럽 내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물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화학산업의 경우에 존폐를 위협받을 지경에 놓인 점도 문제입니다. 이 역시 독일 정부가 지나치게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해 왔던 탓입니다. 미국 정부가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에 대해서 엄한 경고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독일은 푸틴이 에너지를 무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일축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현실화됐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역시 독일의 반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독일에서는 기업의 약 43%가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원들을 새로 고용하는 데 드는 기간이 평균 6개월이 이른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독일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정치 환경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정당이 다수당을 점하지 못한 채 다수의 정당이 난립하고 있어서 연정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조차 감세라든지 정부 투자 확대 같은 주요 정책과 관련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추진력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치가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지나친 이념주도 정책이 독일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8일 독일 내부에서 집권 신호등 연정이 주도하는 녹색 에너지 정책이 독일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 안에도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독일 경제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 녹색 정당들에 의한 지나친 탈원전 정책이 독일 경제를 더욱 병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지금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숄츠 총리가 이끄는 무지개 연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4분의 3을 넘고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와이템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